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침대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라텍스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어 전국이 떠들썩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라돈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었죠.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에 하나이고,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무겁고 집 주변의 암석이나 토양에서 방출되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건물이나 실내에 축적되어 있는 방사선을 내는 발암 물질이라는 거, 이제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그 위험에 대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죠. 라돈이 화두가 되었던 그 당시 저희도 태국에서 구매한 천연 라텍스를 10년 가까이 써오고 있어서 설마 우리 집 라텍스도 문제가 있는 건가 걱정이 많았지만 측정 도구가 없어서 측정을 못했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있고 해서 라도나이라는 측정기를 빌리려고 노력했지만 전국적으로 빌리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몇 달씩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라도나이를 직접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라도나이가 도착하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측정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라텍스는 괜찮았지만 뜻밖의 온수매트와 허리벨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 수치가 측정되었어요. 온수매트는 3배, 허리벨트는 무려 20배 가까이 측정되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라돈을 측정해보지 않았다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계속 쓰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사용 중이던 온수매트 회사 홈페이지 질문란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제가 문의를 남긴 이후 몇몇 분이 자신의 온수매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글을 올리니 공지사항으로 회사에서 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했는데 정상으로 나왔고 자세한 결과는 몇 달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몇몇 피해자분들과 라돈 관련 카페를 통해서 연락이 되었고 일단 결과를 보고 단체로 대응하기로 했었어요. 당시 인천에 계시는 분의 온수매트로 온수매트 회사에서 시료 측정을 했는데 검사 결과는 안전하다고 나와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온수매트를 수거해서 조사를 했는데 라돈은 정상이고 토륨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더라고요. 토륨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고 반감기가 짧다고 하더라도 온수매트의 특성상 겨울철에는 가족이 거의 들러붙다시피 생활하는 용품인데 업체가 라돈 수치만 알려주고 토륨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일단 온수매트 회사에서 온수매트를 교환해 준다고 해서 바로 교환을 받았고 새 온수매트 역시 라돈 수치를 측정해 보았는데 정상이라 안심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허리가 아파서 차고 있던 온열 벨트에서 무려 79.2 피코큐리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어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업체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저희가 측정한 결과를 보내주니 그제야 업체에서 기계로 측정해 보고 나서 교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의 설명을 들어보니 현재 시판 중인 벨트는 문제가 없지만 기존 일부 제품에 음이온을 첨가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허리가 많이 아팠던 탓에 오랜 기간 착용하고 있던 온열벨트에서 생각지도 못한 라돈의 수치를 확인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벨트를 교환받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업체도 고의는 아니었고 당장 피해를 증명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라 앞으로 생산되는 물건은 방사선 검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교환받은 벨트의 라돈 수치를 측정해본 결과 다행히 정상이라 이 역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유행한 음이온 첨가 제품은 대부분 라돈이 방출되는 방사능 재료일 확률이 높고 콘크리트, 벽지, 대리석 등 많은 건축물 자재에서도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니 현재도 모르고 라돈이 가득한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전국 동사무소에서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하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라돈 측정기를 대여하셔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지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 이상이 없더라도 라돈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물질이고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면 집안에 누적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라돈 측정기를 거실에 두고 있는데 환기를 안 시키면 주기적으로 경고음이 울리고 특히 밤에는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고음이 들리면 바로 환기를 시켜서 수치를 낮추고 있는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에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쁜 날은 창문 열기를 주저하게 되는데 환기를 안 시키고 있으면 어김없이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경고음을 냅니다. 그럼 엄청난 고민을 시작하게 되지요. 라돈을 마실 것인가? 미세먼지를 마실 것인가? 처음에는 일단 라돈은 눈에 안 보이고 미세먼지는 뿌옇게 눈에 보여서 환기를 안 시켰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심하더라도 먼저 환기를 해서 라돈 수치를 낮춘 후에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로 공기를 정화하고 있어요. 시골에 살면 공기만큼은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히 살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 미세먼지 수치 확인하는 건 도시에서의 삶과 마찬가지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추운 날 등 창문 여는 게 망설여지는 날은 라돈이 머릿속을 맴도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좋아요.